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리박스쿨 문제를 추적하던 민주당 정치인들 다 어디 갔어요? 리박스쿨 잡는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반사적인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아니, 저를 비롯해서 누가 리박스쿨 하나 딱 잡으면 끝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손효숙 하나 처벌하면 끝난다고 누가 얘기를 했냐고요. 하지도 않은 얘기 가지고 섀도우 복싱하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리박스쿨을 잡아야 거기에 연관된 배후 조직들까지 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메시지가 나오겠지 이번엔 진짜 나오겠지 계속 기다리다가 도저히 나오질 않는 것 같아서, 김준혁 의원님도 심지어 지금 유시민 작가님 얘기하고 있던데, 아 좋아요, 비판할 수 있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교육위원회 리박스쿨이라고 하면서 불과 1년 전이에요. 25년 7월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승만 박정희를 미화하고 이젠 전두환까지 명예회복을 하겠다고요? 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며요. 분노를 억누르면서 청문회에 임했다며요. 근데 1년 사이에 뭐가 달라진 겁니까? 왜 갑자기 리박스쿨 얘기가 싹 사라진 거죠? 특히 역사 전공을 했다고 해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응원받고 이번에 국회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리박스쿨 문제는 그냥 이건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참다 못한 황희두 이사가 리박스쿨을 정리하겠다던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결국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온 이름, 김준혁입니다. 이 이름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김준혁은 그냥 초선 의원 한 명이 아닙니다. 역사학자 출신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역사를 바로잡으라고 국회에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작 역사 왜곡 세력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온 리박스쿨 문제 앞에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잡겠다며 박수받고 국회에 들어갔으면 역사 왜곡 세력 앞에서 가장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 서기는커녕 사라졌습니다. 이게 가장 역겨운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황희두 이사가 결국 실명까지 꺼낸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황희두 이사가 왜 김준혁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는지, 그리고 리박스쿨 앞에서 침묵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모습이 왜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정치적 직무유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지 저의 시각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자기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5.18 학살과 관련해서 했던 그 범죄인 전두환이 잘했다는 겁니까? 저희 애국 현장에서는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잠깐만 계십시오. 수많은 국민들을 학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애국입니까? 대통령마다 공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마다 공과가 있는데, 그런데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학살하는 게 애국이냐고요? 그것이 전두환의 공입니까? 수많은 국민을 학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박스쿨이 청문회를 여기서 개최를 하는 겁니다. 바로 손효숙 같은 반애국자가, 학살자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역사 교육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손효숙 씨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본인은 마녀 사냥이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있었던 국민방위군 사건 아십니까?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알고 계십니까? 박정희 시대에 있었던 사법살인들, 정말 8분의 인혁당 재건이 무고한 사람들 대법원에 사형 판결하고 8시간 만에 사형시킨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로 명확하게 역사적 평가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손효숙 씨,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어떤 여론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기술을 공유한다, 스마트폰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도대체 어떤 여론전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전두환이 학살자가 아니라 전두환은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신 건가요? 제가 이 책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 책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뉴라이트 사상의 총화입니다. 일제 식민 지배를 갖다가 미화하는 수준의 단계를 넘어섰어요. 이런 책들이 보급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리박스쿨과 연계되어 있는 대한민국 교원조합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핵심은 이것입니다. 황희두 이사가 말한 건 리박스쿨 하나 잡으면 모든 게 끝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히 반대입니다. 리박스쿨을 잡아야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리박스쿨은 끝이 아니라 입구입니다. 문입니다. 그 문을 열어야 그 뒤에 있는 배후 조직, 여론조작 네트워크, 극우 교육 카르텔, 그리고 사이버 내란 의혹의 뿌리까지 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리박스쿨 하나 잡는다고 다 해결되냐. 이제 과거 얘기 그만하고 민생이나 챙기자. 언제까지 리박스쿨 얘기만 할 거냐.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말하는 사람을 피곤한 사람으로 만드는 방식. 범죄 의혹의 입구를 열자는 사람에게 그 문 하나 연다고 건물이 다 무너지냐고 비웃는 겁니다. 아니, 문을 열어야 안에 뭐가 있는지 볼 것 아닙니까? 문 앞에서 돌아서면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게 수사입니까? 정치입니까? 책임입니까? 황희두 이사가 분노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리박스쿨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역사 왜곡 세력 문제라고 했습니다. 극우 교육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론 조작 문제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흔드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리박스쿨과 특정 인물이 관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누가 음소거 버튼이라도 누른 것처럼 입을 닫았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때 그 분노는 진짜였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가장 아픈 이름이 김준혁입니다. 김준혁 의원은 그냥 국회의원 한 명이 아닙니다. 역사학자 출신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역사를 바로잡으라고 국회에 보낸 사람입니다. 역사 왜곡을 막으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친일 독재 미화에 맞서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리박스쿨 앞에서는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1년 전에는 이승만, 박정희를 미화하고 이제는 전두환까지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청문회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분노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어디 갔습니까? 분노가 1년짜리 이벤트였습니까? 청문회장 조명 아래에서만 켜지는 분노였습니까? 카메라가 돌 때만 역사학자이고 진짜 파고들어야 할 때는 조용한 겁니까? 역사학자라는 이름으로 박수를 받았으면 역사 왜곡 세력 앞에서 가장 먼저 서야 합니다. 그게 김준혁 의원에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기대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리박스쿨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뛰어나와야 할 사람이 가장 조용해 보입니다. 이게 괘씸한 겁니다. 몰랐던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관심 없던 사람은 뒤늦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준혁 의원은 다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말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침묵합니다. 그러면 이 침묵은 무지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역사학자 출신 정치인이 역사 왜곡 세력의 구조를 파야 할 순간에 침묵한다면 그건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정치적 직무유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바로잡으라고 보냈더니 역사 왜곡 세력 앞에서 사라진 겁니다. 박수 받을 때는 역사학자, 책임질 때는 조용한 정치인, 그리고 김준혁 의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준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박스쿨 반드시 잡겠다고 했던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리박스쿨을 말하던 정치인들, 지금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잡겠다던 사람들은 사라졌고 분노하던 사람들은 침묵했고 결국 문제를 다시 꺼내는 사람은 황희두 이사와 최욱 같은 외부의 목소리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현역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할 일을 왜 방송인과 시민활동가들이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까? 리박스쿨 문제는 과거형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형 구조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 왜곡 문제이고 극우 네트워크의 조직적 움직임 문제이고 온라인 여론조작 의혹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고 민주주의를 안에서부터 흔드는 문제입니다. 민생을 챙기자고요? 좋습니다. 민생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조작되고 여론이 오염되고 아이들의 역사인식이 왜곡되는데 그걸 방치하면서 무슨 민생을 말합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밥부터 차리자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민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바닥이 무너지면 민생도 버틸 수 없습니다. 투표가 조작된 여론 위에서 흔들리고 역사가 왜곡된 교육 위에서 무너지고 시민들이 가짜 정보와 조직적 선동에 노출되는데 거기서 무슨 정상적인 민생 정치가 가능합니까? 리박스쿨 잡겠다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매불쇼 최욱 앵커님의 진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현역 정치인들도 리박스쿨 얘기를 안 하니까 어느 순간 공론화 할 수가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죄다 그냥 낡았다는 식으로. 지금 제 모든 주장들도 이미 지나간 과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낡은 과거 얘기 그만하고 민생이나 챙기자. 민생 챙기면 다 된다. 제가 그렇지 않다는 데이터들을 그동안 얼마나 보여드렸습니까? 최욱 앵커님 대단합니다 진짜로. 대놓고 리박스쿨에 침묵하는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하면 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 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코 그 압박감이 심지어 저한테도 엄청난데 여기저기서 막 알고 지내던 분들한테 전화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체육 앵커님한테 오죽하겠습니까? 영향력이 저보다 몇십 배는 되는 분인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리박스쿨 얘기를 하는데 왜 반명이 되는 겁니까? 심지어 뭐 사이버 내란이란 워딩이 구리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민주진영 내에서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1년 전에 이런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김문수, 사이버 내란 리박스쿨 관련성 해명부터 해라. 리박스쿨이 사이버 내란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너 입장부터 내라. 여론을 조작해서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이버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하는 게 먼저다 라고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리박스쿨 잡겠다던 민주당 정치인들의 침묵, 그리고 역사학자 출신 김준혁 의원의 침묵, 여러분은 납득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리박스쿨 문제를 다시 공론장으로 끌어올리고 침묵하는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역사 왜곡과 여론조작 의혹의 뿌리를 끝까지 파헤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